안녕하세요. 12월 8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어느새 12월의 첫째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주는 변수가 좀 많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이 투자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요. 지난 한 주에도 변동성 있었던 한 주, 그리고 다가올 한 주에 대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 무역 분쟁이 뭐 잘 된다, 안 된다를 뭐 반복하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정리 좀 해주세요. 뭐 정리가 계속 된다,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이 계속해서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또 뭐 서로 으름장을 계속 놨죠. 뭐 네가 이거 하면 나는 이거 한다. 또 그거 하면 저거 한다. 막 계속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상대 국가의 어떤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떤 대응 전략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해법을 찾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협의로는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우리가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협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된다 안 된다 뭐 서로 이제 갈등 요인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도 투자를 확 어느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이후에는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일단 그것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이제 1차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중국 쪽에서 이제 관세 철폐를 이야기했고요. 미국에서는 그걸 못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그게 이제 12월 15일 날 새롭게 이제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중국도 강경 대응책을 하겠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뭐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뭐 공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관세를 철회할 수도 있다. 15일날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주 후반을 마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관세 문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풀이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꼭 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는 일단 관세가 철회가 된다 그러면 협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긍정적. 관세가 철회가 안 된다 그러면은 협의가 안 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부정적.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라서 뭐 지금은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잘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여전히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네, 그렇군요. 이 시장의 변수 빨리 해결돼서 연말에는 풍족한 수익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징주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주말장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이 잘나가는 바이오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첫 번째 종목은 제일바이오예요. 네, 제일바이오는 지금 동물 구충제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패턴입니다. 뭐 일전에도 이미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동물 구충제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으실 거예요. 개그맨 김천민 씨가 지금 암 후기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동물 구충제를 복용하고 나서 뭐 통증이 완화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한 부분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식약처라든지 이제 의사협회 이런 쪽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제품이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함부로 복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이제 김채민 씨가 최종적으로 이제 동물 구충제 계속 복용해 왔고, 뭐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기들을 검사해 봤는데, 뭐 별 이상 없었다. 그리고, 증상이 호전된 것이 보인다.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빵 하고 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이제 암 말기 환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도 잡아봐야 되는 심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메시지들은 굉장히 좀 희망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을 막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로 강하게 뛰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식약처라든지 의사협회 쪽에서
뭐 이런 그 제품들을 복용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이제 원론적인 부분들인데, 뭐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약을 먹고, 뭐 물론 주관적인 판단이겠습니다만 통증이 완화돼서 나는 희망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희망의 메시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판매가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성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뭔가 실험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약품들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구해서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의 실적은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의 상승을 노리고 이제 들어오는 매수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 어떤 그 상승세가 테마로 형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추세는 일단 매물대는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연결되는 것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2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매도를 해야 될 위치가 전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은 매도보다는 일단 홀딩 전략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겠다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형태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가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딱히 권장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6,000원대가 지지선이라 치더라도 지금 거의 10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는 월요일날 뭐 매수를 들어간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추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바이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바이오주 두 번째 종목은 젠백스입니다. 어떤가요? 네, 젠백스도 지금 보면 이제 관련 종목들에 해서 다 튀어 올라갔고요. 오늘 뭐 주말에 이제 상한가 마감을 하는 모습인데요. 임상 이상에 성공을 했다.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이겠죠. 기존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했었던 약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치를 얻어냈다.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한 가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임상 2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상도 남아있을 테고요. 좀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또, 임상 2상 성공에 대한 발표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과치는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시끌시끌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내겠죠. 그렇지만, 뭐, 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변수가 생긴다거나,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좀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는 구간을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강한 상한가이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들, 우리가 뭐, 잔량 같은 경우 보더라도, 지금 보면 잔량이 상한가긴 상한가인데, 매도 잔량으로 마무리된 상한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의 어떤 상한가 마감은 다음날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이제 매물대에 부딪힌 모습도 좀 있겠고요. 그래서 매도 물량과 함께 약간 변동성을 겪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4만원대 전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테고, 임상 이상만을 가지고서 기업의 주가가 계속 튀어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시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장이 크고 앞으로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뭐 큰 덩어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임상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투자자들이 또 쉽게 지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적 구간에서의 어떤 차익 매도 한번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 나온다라면 차익 매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지금 41,000원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요 가격대, 요 범위가 지금 보면은 44,000원, 아래쪽 37,000원, 요 구간쯤 될 것 같은데, 요 범위 안에서 차익 매도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신규 접근은 썩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신규 접근 따라가시긴 좀 부담되실 것 같으니까, 신규 접근은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 차익 매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백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단기 차익 매도가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내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이네요. 어떤가요? 네, 삼성중공업은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종목계에 속합니다. 증권사에서 일단은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중공업 관련주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뭐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2003년 당시 2003년 시점에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 해운주들, 중공업주들 관련한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서 교역량이 많아지고요. 이 교역량, 물동량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운송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 이 BDI 지수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장사가 되니까 이제 배들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번지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까지 뭐 물동량이 많아진다거나, 물론 미중 무역 분쟁이 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뭐 많아진다라는 개념을 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가라는 어떤 판단들이 2018년도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물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가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내년도부터 수주도 증가하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든 내년에는 무역 분쟁이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뭐 바닥은 잡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뭐 크게 액션 취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은 대신에 조금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잡는데 원래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좀 긴 여행을 생각한다는 관점으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이 두껍기 때문에 크게 밀릴 확률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만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요, 이 위쪽으로 다 올라서줘야 되거든요. 물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뭐 8,000원대, 8,500원대까지 가면은 뭐 이제 괴리율이 조금 상당히 있다. 한 20% 정도 되네요. 이 정도 괴리율을 뭐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항을 앞에 두고 20% 요거 가지고서 대응하시긴 조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일단 신규 매수는 여기 8,000원대 이상 넘어가는 거, 추세가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는 거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고 싶다라면 조금 사보시는 것은 뭐 권장하겠는데요. 네, 많은 비중 싣기는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보다는 관망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홀딩 전략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관망인 현재 상태이지만 8,000원 정도 이상 올라갔을 때는 매수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실적 개선 기대주 알아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네, 해성옵틱스는 이제 뭐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센서 이런 쪽 같은 부분들은요, 5G 시장에서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뭐 자율주행 같은 데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사물 인터넷 모든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성옵틱스는 단순하게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업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내년도에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리고 추세도 하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2017년도에 좀 좋아지려고 했다가요, IT 반도체 업종이 꺾이게 됐고, 또 2018년도, 19년도에 무역 분쟁 때문에 그지 같은 상황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뭐 진정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았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 바로 아래쪽 저점이겠죠. 1,550원, 1,600원 정도 수준 저점 지지 확인하시고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은 썩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조금 더 추세가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매수 접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는 좋지 않다. 관망세만 보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은 홀딩 전략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성옵틱스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관망으로 조금 지켜보는 것이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인기 검색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는 또 뭘 말 많았죠. 뭐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말도 많은 상태이긴 한데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요, 단기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욕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양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12월 12일이겠죠? 이제 지금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마지막 만기일 때문에 지수를 또 어느 정도 가둬놔야 되는 상황인데, 지수를 움직이기 위한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반등 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횡보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5만원 아래쪽은 매력적인 매수 가격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지선이 4만원대 후반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만원대 아래쪽에서는 매수 의견 나쁘지 않은데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 흐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할 거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5만원 아래쪽 가격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지만 당장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소량 매수해 놓고 분할 접근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 유지하시고요. 배당을 올해도 많이 줬지만 내년에도 많이 줄 거 생각됩니다. 그러면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은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다 팔고 나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시고 신규 매수는 5만원 아래쪽 매력적이지만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홀딩 전략이고요.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5만원 아래 정도가 괜찮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어요. 인기 검색어 종목 두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네, NC소프트는 주가가 빵 하고 뛰었습니다. 이게 왜 뛰었냐면 이제 새롭게 출시한 게임이 있어요. 리니지 M2인가요? 리니지 모바일에서 하는 그 리니지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새롭게 출시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가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그 매출이 1등을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순식간에 그냥 팍 치고 올라갔는가 봐요. 아마도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게임을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주말, 이 시간 동안에 이제 만약에 NC소프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계속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해보시고요. 정말로 재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가의 추세는요, 우상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긍정적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간에 나타나는 변동성은 계속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추세선의 하단을 계속 지켜주면서 반등이 진행되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가 아직 우상향으로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 전략 유지하시는 게 맞다 생각되고요.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빵 뛰어 올랐을 때는 일부 깎아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바로 따라 들어가시보다는 조금 깎아주는 자리가 되겠죠. 50만원대 초반, 51만원, 52만원 이 정도 구간을 노리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에 팍 집어넣기보다는 소량으로 조금씩 접근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되고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의견도 괜찮다 말씀을 드립니다. 홀딩, 매수 전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NC소프트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51만원이나 52만원 정도 선에서 공략해보셔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해주신 6종목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기사님.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추운데 또 한 주간 네.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뭐 다음 주에는 이제 후끈후끈한 장이 나오겠죠. 물론 이번 주만 지나가면 되고요. 이번 주는 만기일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나가면 이제 불타오른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차가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또 한 주간 준비 잘해서요. 다음 네.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